전략산업의 규제를 푸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농생명 분야의 손실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생태동물원 조성과 월드컵 경기장 개보수 등 전주시의 현안 사업들이 국가예산 확보 부진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때이른 더위 탓에 수확량의 70%를 차지하는 아카시꽃이 전국에서 거의 동시에 피면서 양봉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군산시가 적자를 이유로 전원마을의 하수처리장 가동을 중단해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략산업의 규제를 푸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자동 폐기돼 전북의 전략산업 육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의 농생명 분야에서 손실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약을 실은 드론이 드넓은 농지를 오가며 골고루 약재를 뿌립니다. 전북의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이 드론은 무인 헬기보다 값이 싸고 성능이 뛰어납니다. 농촌의 노령화가 심각하고 또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드론이 도입됨으로써 상당한 영농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가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이 드론 산업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당초엔 비수도권 광역단체에서 각각 2개씩 전략 산업을 지정해 이들 산업의 규제를 풀 계획이었습니다. 전북은 탄소 산업과 농생명 산업이 선정돼 두 분야에서 세제와 인건비 지원 그리고 건폐율 같은 입지와 업종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미뤄 특별법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전북의 규제 프리존 가운데 탄소산업은 탄소산업 육성법이 통과돼 그런대로 아쉬움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생명 분야는 특별법의 자동 폐기로 세제와 인건비 지원, 부지 규제 완화 같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기 때문에 농생명 산업의 차질이 약간 예상되고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농생명 분야의 재정 지원 사업을 추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주는 혜택은 예산 분야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전략산업 분야의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호입니다. 전주시의 현안 사업들이 예산 확보가 부진해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랑이와 사자의 활동 공간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관람객은 이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내년까지 만들려는 생태동물원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192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8억 원만 확보됐습니다. 사업비 절반은 정부 지원을 기대하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환경부는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기획부에서 백지정부에서 조금 1년 뒤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개보수도 걱정입니다. 올해 필요한 78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려 했지만 9억 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셀럽스테이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시기 부담이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주시는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정부에 올해보다 600억 원 이상 많은 5,200억 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성을 마무리한 중앙부처 예산안에 반영된 규모는 절반가량입니다. 그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처음부터 좀 많이 긍정적인 반응을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700억 원이 투자될 종합경기장 이전 등 스스로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이 많은 전주시. 부진한 국가 예산 확보는 현안 추진에 줄줄이 차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새누리당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중단하려면 국회의원 180명 이상의 동의가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여소야대로 바뀐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180명의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50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할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11월 전북혁신도시에 준공되고 내년 2월 273명의 직원이 입주하게 됩니다.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양봉 농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확량의 70%를 차지하는 아카시 꽃이 전국에서 거의 동시에 피면서 수확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16년간 양봉업을 해온 안관호 씨는 올해 아카시꿀을 3,500kg가량 수확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무려 40% 이상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는 꿀 생산이 약 한 60% 정도도 지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아카시아 꽃이 동시다발적으로 핀 데다가 꿀 분비량도 아주 적었습니다. 아카시 나무는 국내 벌꿀 생산의 70%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남부와 북부 지역 간 개화 시기가 평년 30일에서 15일 이하로 줄었습니다. 개화 시기에 맞춰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양봉 농가의 수확량 역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막 생산을 시작한 잡화꿀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카시 나무처럼 꽃이 거의 동시에 피고 평년보다 빨리 말라가고 있습니다. 피해 조사에 나선 산림과학원이 대체 밀원수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양봉 농가들은 재해 인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고온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이상기온에 대한 대책들이 시급합니다. 때이른 더위 탓에 유례없는 흉작이 예상되면서 양봉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농림부가 FTA 피해 직불금 지급 품목으로 당근, 시설포도, 노지포도, 블루베리 등 4가지 품목을 확정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해 수입 피해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피해 직불금으로 4가지 품목, 폐업 지원 품목으로는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3가지 품목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오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직불금 폐업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계란 거래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위반한 계란 판매 가공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열흘 동안 계란 판매업소와 가공업소,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해 2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사례별로는 거래 내역서 미작성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사항 위반이 5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이 4건 등이었습니다. 군산시가 전원마을에서 흘러나온 생활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하수 처리장을 만들었지만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 유입량이 적어 적자가 난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인근의 하수 처리장이 가동을 중단해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악취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바람이 남동풍이 많이 부니까 냄새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문을 못 열을 정도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3년 음식 테마 단지와 전원마을을 개발하면서 생활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7억 원을 들여 하수 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원마을 입주가 늦어지면서 하루 생활하수 유입량이 13톤에 그치자 운영비 적자를 이유로 가동을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오폐수가 썩으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하수 처리장 가동을 위해 50톤의 생활 오폐수가 필요한데 전원주택과 음식점 입주가 모두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유입량이 적어갖고 가동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 양이 한 50톤 정도가 들어야하는데 그 양이 안 들어와갖고 한 사람 집 졌잖아요. 군산시가 하수처리장 가동을 미루면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시한 내에 직권 면직하지 않은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지난 20일까지 직권 면직하라는 직무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북과 광주, 서울 등 교육감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직권 면직 절차를 밟고 있고 관련 사항을 여러 차례 교육부에 보고했다며 고발은 무리한 압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지검이 후배의 가축 보조 사료를 집중 구입해 16억 원의 특혜를 준 혐의로 이건식 김제 시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08년 AI가 발생해 김제에서 닭 300마리가 죽자 300만 마리가 죽자 2009년부터 4년 동안 가축 면역 증강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선거를 도운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의 제품을 집중 구입해 16억 원의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45회 전국 소년체전이 이번 주말 강원도에서 개막해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중국 강소성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전주에서 전지훈련을 갖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스포츠 꿈나무들의 대축제 소년체전이 모레 강원도에서 막을 올립니다. 전북에서는 초등부와 중등부 790여 명이 육상과 수영 등 55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지난해 대회에서 13위를 기록한 전북 선수단은 올해도 비슷한 성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그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경기력이 많이 좌우가 돼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전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는 전북에서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10대 선수들이 치열하게 부딪히며 그라운드를 누빕니다. 중국 강소성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전주에서 처음으로 전지훈련을 갖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9일까지 6차례 신성 경기를 갖고 자체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相比这个就是说我们的这支球队而言的话，应该说在技战术在身体能力上面要比我们强。 전북도청 체조팀 이상욱이 리우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년 연속 전국체전 2관왕에 오른 이상욱은 올림픽에서도 메달이 기대됩니다. 전국 대학 정구 춘계 연맹전이 순창에서 개막해 닷새 동안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15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공공시설의 자동 판매기 운영 자격을 확대합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장애인에게만 주던 공공시설 자동 판매기 운영 자격을 노인과 한부모 가족, 국가 및 독립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에게도 주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바뀐 자격 기준을 적용해 오는 7월부터 3년간 자동 판매기를 운영할 78명을 다음 달 8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미국 시애틀 한국 총영사관에서 재외공간 한스타일 연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재외공간 한스타일 기념식에는 워싱턴주와의 자매결연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송하진 도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지난해 오만과 중국에서 재외공간 한스타일 연출 사업을 한 데 이어 올해 5곳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5회 전북 젠더문화축제가 오늘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젠더문화축제에서는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가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위한 여성의 활동과 방향을 주제로 문화포럼을 열었고 부대 행사로 여성 친화기업 생산품 판매 행사와 양성평등 포스터전이 열렸습니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오늘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기관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민의 통신 자료를 무차별 수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전북의 정당인과 노동조합원, 평범한 시민 등 10여 명을 비롯해 전국 1000여 명의 통신 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에서 통신 자료를 무단으로 수집당한 500여 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 소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2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한번 붙어보자며 한 경찰관의 목을 감아 조른 짙음으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28.1도, 전주 26.4도 등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밤부터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바다 물결은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말과 휴일은 흐린 날씨 속에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비 제막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제막식에는 부인인 손명순 여사, 차남 현철 씨를 비롯한 유족과 여야 지도부 등 정관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묘소 좌우에 세워진 묘비에는 달개의 목을 비틀지라도 민주주의의 새벽은 오고 있습니다라는 생전 어록과 김 전 대통령이 직접 쓴 대도무문이라는 휘호가 새겨졌습니다.